살벌한 이 사진을 갖다 썼습니다. 바로 오늘 대법원에 또 보냈고요. 범인 성명불상의 특성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상자라고 얘기했는데 성명불상 아니다 라고 바로 밝히겠습니다. 예. 범인은 이 이근영 조작값을 밝혀가지고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개념을 올린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그리고 양정철이 범인이다. 그리고 압승을 했음에도 이리 워워워한 요 이해찬 이낙연이 범인이다. 네. 그리고 대법관 권순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아니었나? 그리고 영등포을 바뀌었는데 그거 누가 했는지 대법관도 솔직히 수상하다. 왜 이렇게 소송을 오래 끌었는지도 수상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박시영이가 관외 사전투표로 다 이긴다 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개표 방송 당시에 얘기한 바가 있었다. 결국 알았다는 얘기다. 이놈도 범인이다. 그리고 유시민이도 180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놈도 범인들로부터 자료를 받은 그런 자일 확률이 있다. 이번에도 유시민이가 1%로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애국 국민들의 부정선거 방지 노력으로 인해서 0.7% 이 겨우 이기게 된 거죠. 물론 원래는 압도적으로 이겼겠지만 워낙 가짜표들이 많았죠. 그래서 표가 색깔이 다른 그런 투표지들도 등장을 했었죠.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이가 없는 일. 네. 더불어민주당 쭝꼬 중앙선관위가 합동해서 조혜주 중앙선관위 합동해서 이런 장난을 친 거 아니냐. 이참률이 이렇게 과도하게 높은 이 선관위 전산 관련 것들은 결국은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장치였다. 이런 게 범죄의 증거다. 이 사람들이 범인이다.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최초로 민주당이 중국 당교와 밀약을 했는데 어떻게 당 민주연구원장이 가냐. 결국엔 이건 서훈을 만났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서훈하고 양정철 만났다라는 거 여러분 보도로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한 그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고도의 전산, 엄청난 재원, 막강한 조직, 이것들이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최근에 이제 나왔죠. 송영길 왕이 2017년 뒷거래 의혹이 있었다. 예. 3불 1한 한다고. 사드 더 이상 안 되고, 한미일 동맹 안 되고, 추가 설치 안 되고, 기존 설치되는 건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의 증거고, 끊임없이 검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선관위의 작태가 부정선거의 증거다. 그리고 이달이 범인이다. 근데 무슨 성명불상자입니까?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 그리고 중공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막대한 재원을 활용한 불법 부정선거였습니다. 법인 범죄 사실을 다 특정할 것이니 적극적인 증거 조사에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안 하면 범죄자죠. 대법관들도 범죄자입니다. 권순일을 길을 밟지 말아 주시길. 왜 빨리 구속 안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키르기스 공화국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궁이 불탔고 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중앙선관위 문서 수발신 내용을 보면 키르기스 관련 문건이 89건에 이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키르기스탄 관련 선거 관련 얘기가 이렇게 많냐? 찔리기 때문 아니냐?
이게 범죄의 증거다. 잔여 투표용지. 이렇게 잔여 투표용지가 몇 매가 표시가 안 된 것들이 있고, 이렇게 찢겨져 가지고 뜯어진 것들이 있다. 결국 이게 잔여 투표용지를 가지고 장난을 친 증거 아니냐. 이게 증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재확인 대상 투표지가 109개입니다. 109개. 숲속한기님 감사합니다. 재확인 대상이 109개예요. 근데 투표지 분류기 제작 제한 요청서에 따르면요, 미분류 투표지 발생률이 정상 기표가 된 투표지의 경우보다 0.1%예요. 0.1%. 1000장이면 한 장이 혼입이 아니라 0.1%, 혼입이 아니라 미분류 투표지로. 혼입이 되는 거는 훨씬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혼입이 되는 거. 혼입이 될 확률은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 돼야 돼요. 근데 어땠습니까? 3,800장 중에 109. 0.1%? 아닙니다. 10%.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재검표할 때 이 개시 시각이 2021년 11월 2일이 아니라 4월 15일이었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라. 공문서를 써서 해라. 이미지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이미지 파일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파일로 이미지 파일과 같다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왜 이거를 2020년 4월 15일로 했는지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나쁜 놈들이죠. 이 재확인 대상 3표는 재확인으로 간 투표지가 없었는데 재확인으로 간 그 현장을 권호영 변호사님이 딱 지적을 하니까 선관위 놈들이 막 그걸 덮으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게 부정의 증거의 증거죠. 네, 이 몇 퍼센트입니까? 3,100개 중에 재확인 대상 투표지수 608개예요. 10%가 넘어요. 10%가 20%예요. 20%. 10% 정도 되겠네. 5,255개니까 8,367개 중에 626개.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 되는 거 아니에요. 8%, 9%. 이거는 10몇 프로. 거의 10%가 재확인 대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0.1%였는데 이렇게 갔다는 거는 가짜 투표지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라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투표지 제작 분류기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 검증을 갈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증거조사 협조를 안 하면 대법관들도 공범입니다. 예. 이 뭉텅이 표들을 보십시오. 이 당일 투표지는 여러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검증 줄무늬가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투표지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누가 붙입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투표되고 개표된 투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그냥 어디서 하나 뭉텅이를 가져오는 바람에 인쇄 자국이 남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쇄 자국의 정체가 뭔지를 밝혀라. 비정상 가짜 투표지 한 장이나 나왔다면 원천 무효, 원천 박멸인데 어떻게 이거를 인정할 수가 있냐. 대법관 너네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냐.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나올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다 가짜, 수천 장이잖아. 수천 장.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적어도 수천 장인데 이 수천 장이 전부 다 가짜표 아니냐고요. 이게 한번 투표됐다가 접었다가 개표장에 갔다가 싸그리 이렇게 모아졌다가 다시 샜다가 전자개표기 돌렸다가 이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게 빳빳할 수가 있냐고. 이게 다 가짜 투표지 아니냐고. 누군가 머리가 있으면은 이게 가짜 투표지인 거를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개표 방식에 대해서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의 개표 방식을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는 지금 유튜브 조회 건수가 150만 건이 넘었고 SNS를 중심으로 토로 분류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 분류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여기가 시연해봤는데 이제 함께 선관위의 시연 장면입니다. 이 장치는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정상표는 이 장치는 개표소에 이게 선관위 도착한 시연 투표지를 장면인데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정상표는 후보자별로 가지만 어이가 없죠. 이 투표지 장치는 개표소에 분류기가 도착한 이상이 투표지를 없다라고 후보자별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정상표는 보도를 후보자별로 했는데 가지만 이 보도하는 장면에서 이 장치는 개표소에 보도하는 도착한 장면에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보이십니까? 정상표는 후보자별로 가지만 표기를 이 잘못했거나 약간 짧은 불분명한 순간에도 5표 중에 2표가 홈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미분류표로 간 게 아니라 전자개표기 조작이죠. 오류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네. 기계 오류 있을 수 있죠. 프로그램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혼입이 일어나냐. 미분류도 아니고 오류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은 오류가 아니라 분류기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한 처리, 즉 조작이다라는 겁니다. 이런데 전자개표 조작이 없다고요? 이건 증거로 다 냈습니다. 증거로 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건데 증거로 냈습니다. 부정선거 소송, 오산시 재검표에 나타난 비정상 투표지. 이런 것들.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부정선거 정황 증거가 무분 너무 유효표 많죠. 처리했다. 네, 너무 많죠. 현장에 입회한 투표 용지들이 이것도 된 비정상 냈습니다. 투표지에 이것도 제가 한번 방송을 드린 바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실제로 이번 개표장에서도 이런 무효표가 또 1번으로 들어가는 게 또 발견이 됐죠. 예, 무효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데 어떻게 부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게 명백한데 부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진짜 선관위 혼내야 됩니다. 혼내야 되고 대법관들 다 바꿔야 돼요. 진짜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좀 화가 나고 울분이 찹니다. 정말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고민이 되는데 내일 강력하게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판결문이 사실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판결문 보면은 또라이 판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미친 판결입니다. 그걸 보면 오히려 더 부정선거 있다라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할 수 있으니까 반격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제대로 하십시다. 예. 모든 증거는 부정선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일 또 5시에는 백신 전면 접종 중단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증인 신청도 했거든요. 증인 신청도 했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그 다음 재판에서는 증인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야죠. 네, 우리 와이프 책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평론가와 변호사의 수다. 네, 사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침이 빨리빨리 안 나네요.
답답해 죽겠네. 어쨌든 여러분, 내일 또 무지무지 바쁜데 또 싸우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다 할 수 있죠. 자우진님.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하고 때려잡으면 되죠. 진짜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냥 싸그리 정리해버리고, 이걸 못하나 싶어요. 뭐 아직 인지력 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제대로 싸워 나가야 되겠죠. 네. 어제 그제 오늘 둘 다 바빴는데 지금 오산시 서면만 지금 아직 못 썼는데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변론 자료는 담았으니까요. 이거라도 제출을 해버릴까 일단 먼저. 어쨌든 여러분, 화가 나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잘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그럼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